네, 안녕하세요. 자,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, 예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릭 스미스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, 저는 기술적인 차트와 수급을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, 영상 또한 그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합니다. 그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수급과 이제 차트의 이제 변화는 매일 있는 것이고 기업과 재료에 대한 변화는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예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였죠? 헬릭 스미스는 전 기술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. 이때 기업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. 음, 기업이 물론 제약바이오가 나중에 실적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예, 어느 정도의 안 좋았던 뭐 부채가 있다든지 뭐 어떤 빚이 있다든지 뭐 같은 내용이지만 뭐 그런 것을 나중에 이렇게 갚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, 그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. 자, 이런 내용. 이거는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이런 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, 거래량과 그 다음에 상승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뺐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. 다시 설명드려보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기술적으로 더 접근을 한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상당히 높았던 가격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업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. 이건 기술적이에요. 기업이 아닙니다.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싸다. 이것도 기술적이에요. 제가 봤을 땐 기업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예,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업,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아 기업이 좀 그렇다. 예,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렇죠? 잘 여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어떤 상황이 왔는지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예, 조롱을 했죠. 네, 무슨 기업적이냐? 예,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딱 한 번 제가 이제 기업과 재무를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예, 상승하고 나서 예, 댓글에서 엄청난 예, 조롱거리가 됐죠.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,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가 중요해서 그래요. 이 자리가. 이런 식으로 어떤 악재를 터뜨려서 뺀다. 자, 뭐 유증이니 뭐 이제 그러한 아니면 뭐 감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서 패턴이 이렇게 제가 유증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악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.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예, 하게 돼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왜 그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냐? 자, 개인의 수급을 볼게요. 개인의 수급을 보시면 이 자리 왜 저를 조롱했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죠. 이 자리에서 기업을 봐라. 이거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. 이 자리에. 참 제가 운도 예, 좀 없었죠. 더럽게 없었다. 예, 근데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야 되나요? 개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, 예, 그런 내용을 하니까 당연히 예,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충분히 이해합니다. 보유를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재물을 따지더라. 그럼 저 같아도 욕을 했을 겁니다.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이 위치를 잘 보시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죠. 자, 여기를 보면 약간 수치상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또 팔았습니다. 어디에서 팔았죠? 자, 여기서 보시면 차트 볼게요. 자, 여기입니다. 이 자리, 이 자리.
그쵸? 여기가 어디죠? 네. 이게 개인들이 자, 차트는 안 본다. 그리고 기업가 뭐 이제 그런 것만 보는 거죠. 재무도 필요 없다.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올라간다.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개인들입니다.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바로 좀 눈치를 채시겠습니까? 그런데 그러면 홀딩을 해야죠. 여기에서 샀으면 기업과 재료로 봤을 때 헤일릭 스미스 가야죠.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홀딩해야죠. 왜? 이 물량이 여기서 쏟아질까요? 이게 바로 기술적이에요. 정확하게 차트상으로 봐도 이 자리가 저항자리입니다. 예, 저항자리예요. 저항 받고 빠지고 다시 빠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개인들은 예, 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손실 마이너스 몇십 프로에서 뭐 10%, 20% 미만으로 되니까 그냥 버린다. 처음에 매수할 때는 예, 그냥 긍정적인 거 올라가겠지. 기업이야. 뭐 할 말 없어. 재료야.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그게 아니고 빠지니까 얘기가 달라지죠.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죠. 알아보니까 이게 재료와 기업이 다가 아닌가? 여기가 저항이래.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기는 개인이에요. 여기는 개인인데 이 매도는 누구나 큰 손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십니까? 제가 이거 강조했었던 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한 10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. 헬릭 스미스는 이거 작업해야 된다라는 거 빼고 올렸다 빼고 다시 밀고 이거 해야 된다.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제가 현금해야 된다. 근데 지금 보면 예, 고점에서 지금 누가 자 여기는 또 다르죠. 자 다르지만 자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누가 개인이 계속 매도를 했다.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든 뭐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분과 상승할 때에 대한 매도 지금 이거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지금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몇백 분밖에 안 돼요.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. 그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영상을 보고 했다 그게 아니죠.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, 이런 작업을 알고 예,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뭐 후회할 것이다. 그렇지도 않아요. 자,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. 이게 주가의 위치와 그 다음에 흐름과 거기에서 누가 매도를 하느냐 예, 이러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어떻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? 예, 그러니까 세력이라기보다도 큰 손일 수도 있어요. 왜? 작업을 다 하고 이 물량을 이 위에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물렸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네, 수익으로 몇십 프로 하락을 몇십 프로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요. 자, 무슨 얘기냐?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여기 올라면 아직도 멀었는데 절반밖에 못 올랐는데 무슨 수익이야? 라고 생각하시죠? 방법이 있죠. 물타기가 아닙니다. 네, 물타기가 아니라 던지고 밑에서 사는 거예요. 밑에서. 작업에는 만약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겠죠. 어디까지 빼자, 어디까지 빼자,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예,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, 예,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. 자,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, 그러면 자, 기관하고 외인은 바보냐? 이 물량을 받아주게, 그쵸?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뭐가 되죠? 그쵸? 여기 빠져도 상관없이 이제 올라간다는. 기관과 외인이 산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빠지든지 행보하든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죠? 근데 이 수급과 상관없이 본다라고 하면
자, 이 자리는 자, 여기 왔습니다.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은 그래도 안전한 거다. 제가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, 자, 여기에서 그 재무로 인해서 한번 밀렸죠. 근데 지금은 어떻게 괜찮아진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작업이 필요하다.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. 이 헬릭스 미스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면 기관 쪽에 힘을 좀 얻는 거죠. 예, 기관이 매수를 하면 좀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. 라고 그냥 일단 예, 생각하는 거죠. 그럼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, 자, 단순히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분석이죠? 분석이 아니죠. 근데 방향이 잡히면 우리가 생각했던 자, 뭐 몇십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승력과 하락이 바로 구분이 된다.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좀 크게 잡히지 않을까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 프로 아니 몇백 프로 예, 이게 아닙니다. 예, 이게 아니라 저는 뭐 10%든 20%든 30%든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? 그러한 상승과 하락을 기준을 잡아주는 예, 지금 그러한 모양을 예, 만들어주고 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관과 외인이 이런 데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지금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뭐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밀리면 뭐 대응을 하신다든지 자 얘네가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밀리면 예 밀리면 그래도 얘네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. 이 밑에 자 이 자리입니다. 이렇게 볼게요. 기간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썼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. 자 그러면 이 기간이 한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? 누구는 어떤 기간은 매수해서 수익 보고 매수해서 또 고점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다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수한다라고 해서 모든 자 기간이 뭐 그러니까 뭐 손실을 보고 있다, 다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보면 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인도 지금 고점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네 물량을 일부러 받아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예, 이 주가의 방향, 이 방향이 밑으로 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방향에 따라서 얘네 이 역할, 기관이 외인이 여기에서 매수를 한 이 위치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얘네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좀 지켜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. 네, 이게 좀 어렵죠. 예, 어렵습니다.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. 이게 이해가 바로 되신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해서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니면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했지만 저랑 다른 내용과 다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거고 전혀 모르시는 게 정상이십니다. 예, 전혀 모르시는 게. 자,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차트로만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수급이 아니라. 자,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방향을 보면 자, 지금은 당연히 좋아요. 당연히 좋은데,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죠? 이 자리만 지지하면 된다. 색칠한데, 그렇죠? 그리고 여기를 잘 지지해 줬어요. 잘 지지를 해주고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패턴을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자, 비슷하다. 그러면 여기에서 자, 이렇게 보면 상승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
이런 패턴이 두 번 나왔을 때는 아까도 수급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? 그냥 조금 뭐 1, 2%뭐 이게 아니라 1, 20%나든지 뭐 2, 30%에 대한 방향이 나올 수 있다. 차트로 봐도 그래요.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 차트로 봐도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럼 이게 상승 쪽이다라고 만약 매매를 하신다,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거 상승 쪽으로 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예, 그냥 뭐 홀딩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추가적인 뭐 이런 대응이 가능하시고 빠질 것 같다. 그럼 거기에 있어서 또 예,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뭐 몇 프로 빠지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러니까 움직임이죠. 이런 거, 이런 모양, 예, 이러한 움직임이 예, 보일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자, 이 자리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 패턴이 있어 이것도 이 갭이라는 게 무조건 채워진다라는 예, 잘못된 정보가 상당히 많죠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물론 그 영상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. 근데 대부분 유튜브 영상에서는 갭을 메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안 메꾸고 없어지는 종목 상당히 많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와야 돼요. 아닙니다. 갭은 무조건 메꾸는 게 아니에요. 메꾸는 경우가 있지만 예, 꼭 메꾼다는 아닙니다. 예,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물론 올라가면 메꾸겠죠. 근데 저는 단순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갭에 대한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하락. 지금 이 자리는 예, 1차 저항 자리는 분명히 맞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들이 정확하게 기술적인 걸 보고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이래저래 제가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예,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 예,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예,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정말로 이 헬릭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예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